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어제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채용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사실 어제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서류 탈락하신 분들은 당장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어떤 사람이 합격했을까 궁금할 수도 있지만 속상한 마음도 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차분해졌을 때 요걸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본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 스튜디오 테디 이제 서류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서류 합격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요인이죠. 이력서에 작성하는 모든 부분들, 자기소개서, 첫 지원이냐, 재지원이냐 등등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예외는 언제나 늘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언제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파악해 보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근본 채용은 두 기수를 채용할 예정인 것 같고요.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반반 나눠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명이면 25명씩 그리고 60명이면 이제 30명씩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일단 서류 합격 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나이 같은 부분이 이제 에어프레미아가 나이에 좀 관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높은 임원진 분들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직전 채용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윗분들이 교체가 되어서 이 나이에 대한 뭔가 엄청난 관대함보다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경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일단 서류 합격자는 여자는 이제 30살까지 있고요. 남자는 이제 30대 초중반 사이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는 친구라서 정확하게 콕 집어 이 나이를 말하진 않을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32살, 33살 합격자를 에어프레미아에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남자는 그래도 조금 오케이 관대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30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일단 서류 합격자를 보았을 때. 그리고 최종 합격자 중에는 직전 기준으로는 30살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9이 28, 9까지가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30살이 이제 실제 나이예요. 만 나이 말고. 에어프레미에 최종 합격을 하려면 무언가 차별화된 임팩트 경쟁력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대는 정말 다양한데 조금 어느 순간부터 아마 직전 채용부터일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은 어린 친구들이 점점 이 최종 합격자 분포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항공과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메이저 항공과라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고 그 친구들은 나이대가 다 22, 셋, 넷 이 정도일 거니까 물론 26, 7, 8 이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합격 비율이 조금 많아진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은 정말 다양합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참 좋은 건 전공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입니다.
사실 2년제 이제 전문대 출신의 경우에는 사실 그 항공 서비스나 관련 전공이 아니면 서류 합격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게 사실인데, 에어프레미아만큼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좀 다양하게 합격을 시켜줍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합격을 시켜주고, 실제 저희 직전에도 이제 전문대지만 호텔 쪽에 전공을 한 친구가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다른 회사에서는 2년제인데 타 전공이 참 쉽진 않은데 합격이, 에어프레미아는 서류 합격부터 좀 많이 시켜주는 편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파라타 항공도 이런 서류에 있어서 전공자들의 되게 좀 다양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좋은 기회지 않을까. HSC 항공사라서 그런가 봐요. 일단 조금 그런 게 관대한 게 참 좋아요. 파라타도 HSC죠. 그래서 뭐 어문 계열뿐만 아니라 4년제의 경우에는 뭐 정말 다양한 전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수학과 관련된 전공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서류 합격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이 컴퓨터 관련된 전공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에어프레미아는 그래도 서류 합격이 꽤 좀 비율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4년제, 2년제 비율은 4년제가 6, 이제 2년제가 4, 이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고요. 첫 지원이냐 재지원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첫 지원은 2, 재지원이 8인데 뭐 사실 대부분의 승준생들이 첫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지원을 하면 합격이 일단 진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공사 입장에서도 준비된 뉴페이스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물론 계속 지원했던 지원자들도 충성도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지만, 굳이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명백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바로 재지원자 직전 탈락 전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최종에서 탈락한 친구들이 이번에 좀 서류 합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종은요, 제가 봤을 때 뭐 코멘트를 남길 때도 있고 안 남길 때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피드백이 남겨졌을 땐 그 다음번 혹은 그 다다음번까지 서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턱대고 지원하는 걸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서류 탈락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차 탈락은 뭐 그래도 에어프레임에서 좀 되게 관대하게 보는 편이네요. 분명히 달라진 건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스펙적인 변화가 좀 있냐 없냐 부분이 이거는 제가 설문조사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력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경험이나 자격증 부분에선 대부분 업그레이드가 된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외국어 스펙 같은 경우에도 뭐 10점이라도 50점이라도 뭐 스피킹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올린 친구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는 3.0이 이상 되는 초반 친구들이 굉장히 소수고요. 3.5 이상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부터 이제 넘는 친구들은 이 학점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을 거고요. 3.5 전후 뭐 이 정도 같은 4.0 사이는 뭐 아주 조금 낮은 가점 혹은 뭐 마이너스가 없는 정도. 3점 초반대부터는 아마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점수가 2점대는 마이너스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2점대인 친구들은 서류 합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되게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대학 시절에 불성실했던 그 지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올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국어 스펙은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스튜디오 테디는 조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외국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800점 IH 이상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외를 봤을 땐 뭐 700점 초반대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IM 뭐 2, 3 정도 되는 그런 자격증 스피킹 하나로도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되게 소수입니다.
극소수. 저희는. 근데 이제 에어프레미아에서는 일단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면접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뭐 외국어 성적이 좀 낮지만 크게 뭐 발목을 잡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경력과 자격증은 저희는 거의 다 갖고 있고요. 전체 합격자 중에서 한 명인가 두 명 정도만 공란이었고 나머지는 다 차 있었습니다. 경력은 정말 다양했고요. 자격증은 뭐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서비스나 안전이나 관련된 자격증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험도 뭐 어학연수부터 좀 증빙 불가능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뭐 이것도 소수, 경험도 소수만 비어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어쨌든 의미를 부여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고 다양하고 점수도 높을 때 서류 합격률이 확실히 높아지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점수화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력서를 좀 잘 살펴보면서 개선해 나가서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결국에는 서류 점수와 영상 면접의 점수 합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그 2차 면접으로 가는 점수 기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영상 때문에만 탈락이다 라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올려드리는 데이터 영상들 보면서 잘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이제 이스타항공 남았죠. 이스타항공 제가 그 유료 멤버십에 올려놨던 강의 영상 일부분 이제 거의 잘라서 올려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뭐 3일 정도 남았으니까 마무리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